부산 도시철도로 매일 출퇴근길에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시지. 말 그대로 시민의 발인데 뭐 부산 도시철도의 적자폭 수천억이라는 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도시철도를 이용하면서 얻는 효과는 이를 뛰어넘을 정도라는데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예, 부산 경실련의 도한영 사무처장 스튜디오와 함께합니다. 사무처장님 오랜만이십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그래요. 굉장히 의미 있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군요. 일단 도시철도 이용자들의 이용 편익에 대한 연구 분석 어떻게 나오게 된 겁니까? 네, 이제 도시철도 건설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우선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주로 이제 경제성 분석 중심으로 그렇죠. 분석이라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이제 건설 과정에서 타당성에 대한 또 다른 분석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주로 건설 편익이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건설 편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혜자가 철도를 이용하지 않는 이제 자동차 이용자들에 대한 편익이라는 거죠. 결국은 도시철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얻는 편익이 아니라 한 부분 때문에 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지하철에 갖는 이 공공적 측면에서 지하철 문제를 바라보고자 하였고 그중에서도 지하철 이용자들이 갖는 편익에 좀 주목하면서 이번 연구를 좀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네. 그럼 이제 이용자들의 이용 편익에 대한 연구 요거 앞서 말씀하셨던 뭐 건설 편익이랑 이런 거하고 어떻게 다른지야?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용자들의 예비 타당성 조사 같은 경우는 이제 건설하는 사전 단계에 조사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주로 이제 공급자적 입장에서 건설이라고 보여진다. 예. 이용 편익은 실질적으로 이제 시민들 이용자들의 어떤 중심의 편익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겠고요. 이제 주로 본다라면 통행 시간이라든가 뭐 교통 비용이라든가 피해 수호, 교통 서비스라든가 건강 증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편익들을 좀 정량적으로 좀 분석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건설 편익이라는 게 이거를 뭐 비용 들여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이게 적자냐 흑자냐 이 얘기인데 그게 아니라 이거 이용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그 편익에 대해서 근데 그게 정말 정성적인 거라서 좀 정량화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연구 결과가 어떤 항목을 중심으로 도시철도 이용자들의 이용 편익을 분석하셨는데요? 우선은 이제 타 교통수단 자가용 승용차라든가 시내버스에 대한 대비해서 교통시간 절감에 대한 편익하고 그리고 이제 타 교통수단 간의 교통 비용, 시간과 비용에 대한 편익 그리고 이제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 약자들 대상으로 한 피해 수 교통 서비스에 대한 편익 그리고 도시철도 이용에 따르는 보행 접근의 건강 증진 피평 이렇게 총 4가지 항목에 좀 분석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왜 높게 나왔는지 알 수 있는 항목들인 것 같은데 그러면 지난 이제 5년간 도시철도 운영 비용 대비 이용 편익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요? 네, 이 4가지 항목에 따라 분석해 본 결과 5년간 이제 운영 비용 대비입니다. 운영 비용 대비 이용 편익 비율이 0.99에서 1.49배 정도 높게 나왔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이 이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지만은 어쩌면 시민이 얻는 이용 편익이 운영 비용을 초과하고 있어서 사회적 경제 효과가 있다라는 분석 결과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도시철도 5년간 투입되는 운영 비용이 평균 한 5,743억 원 정도인데 이에 반해서 이용자들이 얻는 이용 편익은 평균은 한 1.19배로 6,844억 원 나왔다. 금액적으로 일정 정도 1.19배가 평균적으로 더 이용 편익이 더 많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성적자다 이런 얘기만 할 게 아니라 맞죠. 지금 실제로 지금 하는 사람들 얼마나 편한지 그거 좀 한번 해보자. 근데 이제 도시철도에 투입되는 재원이 수천억이 달한다. 만성적자다. 이런 것들이 이런 지표를 보면 좀 시민들의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사실은 이제 앞서 말씀하셨지만 되게 좀 지하철 이용 많은 필요가 많이 많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민들이 느낄 때는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러한 조사들이 결과들이 좀 시민들과 같이 소통하고 공유가 되면서 일정 정도 시민 이용자들께서도 일정 예전에 비해서는 이 철도가 갖는 공공성이 좀 더 많이 높아졌다. 이렇게 좀 인식들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용 편익이 높다면 거기에
이쪽에 들어가는 돈은 무슨 적자다 이런 것보다는 비용으로 생각해야 될 필요도 있지 않겠나. 예.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도시철도라든가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대중교통은 복지적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재원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도 일정 정도 그런 부정적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 효율성이라든가 좀 더 많은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한 이런 정책들을 부산시가 좀 적극적으로 더 펼쳐야 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이걸 통해서 만약에 이용 편익을 한다면 웬만한 지하철 노선은 다 만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갈 것 같아가지고 연구 결과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사실상 이제 뭐 일정 정도 이제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수요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 나올 수밖에 없고 결국은 이제 이용자가 많아야 이용자가 많아야 이용 편익이 더 많이 나온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정 정도 수요가 되지 않는 곳에서까지 설치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용자가 많은 곳을 그렇죠. 찾아갈 수 있다. 네네. 단순히 돈이 아니라. 네네. 그러니까 이제 다 내 집 앞까지 지하철이 오면 도시철도 오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게 하면 막대한 돈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예, 맞습니다. 사실 이번 총선에서 이런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여야에서 공이 이러한 사전 상당히 조금 문제겠다라는 제의를 하고 싶습니다. 4년 전에도 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하철 놓는다고 했는데 노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신중한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러니까 이번 결과를 통해서 좀 부산시의 대중교통 정책 어떻게 바뀌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대중교통에 대한 부산시는 정책들을 꾸준히 적극적으로 좀 펼쳐야 된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는 재원이죠. 이 지원되는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좀 대책이나 효과 부분들이 좀 대비들이 좀 있어야 될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공급자 중심에 대한 정책이 아니라 소비자라든가 이용자 중심의 관점에서 정책들을 좀 적극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산의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 중에 이런 건 좀 괜찮다라고 평가하시는 게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많은 논란이 있었죠. 저는 이제 동백패스 얘기를 좀 한번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 부분은 초기에는 많은 아쉬움과 한계가 있었죠. 네네. 신용 불량자라든가 그리고 이제 사회적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이용들이 외국인이라든가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이 이용하기 대해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는데 일정 정도 지금 동백패스를 지나고 서울이라든가 정부 같은 경우는 K패스를 하려고 하고 있고 서울은 기후 동행 카드라든가 인천 경기, 광주 등에서 실질적으로 통합 할인권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쩌면 통합 패스가 좀 더 많은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과 사회적 약자와 서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좀 인식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DRT라고 하는 수용답형 버스가 제가 볼 때 지금 기장군 일대에서 관광형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어쩌면 이 부분이 지금 부산의 여러 가지 도로 사정이라든가 어떤 지형적 조건으로 봤을 때 DRT가 좀 더 많은 활용성이 높아지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자율주행 같은 게 되면 DRT가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렇게 끊임없이 이제 대중교통 중심의 정책을 펼쳐야 되는 이유가 있지요. 사실상 이제 대중교통은 우리 도시 생활에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적은 비용으로 내가 가고자 하는 곳까지 안전하게 무사히 도착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시내에서는 가장 어떤 기본적인 생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매우 좀 의미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대중교통 같은 경우에는 개인 차량 대비돼서 훨씬 작은 에너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 중에 오염 물질을 줄여가지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좀 친환경적인 것이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부산의 도시 공간을 절약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지하철이나 시내버스를 이용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한 대의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에서 공간을 좀 절약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좀 시내버스나 지하철을 좀 더 많이 이용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재원인데, 그러니까 이 재원을 한 푼이라도 좀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용역도 하고 했습니다만 결국 좀 답보 상태가 계속 되는 것 같아가지고 이 도시철도 재원을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뭐 앞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용자들 이용 편익 측면에서는 좀 공공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연간 뭐 3천억 정도의 지원이 이제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떤 개선이 좀 돼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선은 많은 시민들이 도시철도와 시내버스를 이용하게끔 하는 정책들이 반드시 좀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펼쳐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최대한 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도 좀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 부산시가 또 하나는 좀 더 많은 서비스를 개선을 해서 시민들이 지하철 이용과 시내버스 이용에 나설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들을 좀 펼쳐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보여집니다. 네, 제가 너무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동백패스 얘기하셔가지고 완전히 그래도 뭐 이게 뭐 혜택은 못 받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유인책은 필요하다 하셨는데 네. 또 일간에서는 대중교통 아예 무료하면 안 되나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사실은 무료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네. 실질적으로 무료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재원이 아직은 많이 부족하기 제가 볼 때문에. 때는 제가 볼 당겨져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근데 같습니다. 그 재원 얘기하면 항상 따라 나오는 얘기가 무임 수송 요 부분 네네.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무임 수송은 저는 국가 정책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국비 보존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지방자치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가 정책에 기한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국가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에서 수행할 경우 그 경비를 국가에서 부담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정도 한꺼번에 모든 재원들을 무임 수송에 대해서 지원할 수는 없겠지만 단계별로 저는 국가가 반드시 지원해 줘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왜 그런 거라면은 부산이 1985년도에 1호선이 개통이 돼서 네. 지금 40년을 바라보고 있는데 결국은 노후 전동차에 대한 사고들이 계속적으로 매년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보더라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좀 제기를 해야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어쩌면 이번 총선에서 저는 국회의원님들이 도시철도에 대한 무임 수송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나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좀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이번 총선이나 정치권에서 좀 다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예. 그 무임 승차 연령을 좀 올리는 얘기들. 네네. 그게 나오면은 정말 엄청난 논란이 되거든요. 늘. 그렇죠. 예. 사실 지금 부산이 보면 2021년도에 65세 초고령 사회가 21% 넘어갔어요. 그렇죠. 계속적으로 우리가 인식하는 것보다 더 빨리 초고령 사회가 돌아올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 무임 수송에 따르는 연령대 부분들도 제가 볼 때 1년은 더 지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 좀 보여지는데 우선은 제가 볼 때는 국가에서 좀 이 무임 수송에 대한 PSO 지원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먼저 한번 정부가 하는 것이 조금 먼저 우선적이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언급하신 것처럼 안전 문제, 그러니까 노후 수송기 40년이 이제 된 것들도 차츰 바꿔 나가고는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무임 수송 자체에서는 국가 지원이 필요하지만 부산도시철도에 또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요? 사실은 이제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도시철도를 건설할 때 보면은 국비하고 시비가 법상으로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6대 4로 국비가 6이고 지방비가 4인데 실질적으로 노후 전동차 교체라든가 그리고 노후 시설에 대한 교체는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8년부터 일정적으로 내부적으로 7대 3, 뭐 5대 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노후 전동차 교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노시설도 마찬가지고 교체를 건설비처럼 6대 4 정도로 제가 볼 때는 명시해서 실질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과연 이 지방 부산시가 자립도 46%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재원 마련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정부에서 건설비만큼의 노후 전동차 교체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반드시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예. 뭐 갑자기 그 생각납니다. 저기 북한에 트램 하나 가는 것도 네, 맞습니다. 전동차는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뭐 공분을 샀던 기억이 있는데 뭐 다시 돌아오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뭔가 좀 기준이 필요하긴 하겠네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지자체마다 조금 자립도가 다르니까 그 자립도에 따라서 좀 배분할 수 있는 그런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도 좀 필요하겠네요. 보니까. 그래요. 그 도시철도 활성화 대책 이제 뭐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해 주시죠. 제가 볼 때 일단은 뭐 도시철도 같은 경우에는 그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는 뭐 다양한 정책들이 좀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양한 교통 수요를 반영한 신구 고객들을 늘리는 노력들을 본다라면 일단 도시 역사 내에 좀 공간들을 생활문화 복합 편의 공간으로서 활용하는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KPS와 동백패스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연계를 잘 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K패스와 동백패스의 연결 이게 얘기가 있었는데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부산시 얘기로는 네네. 기술적으로는 그다지 어려움은 없다. 그렇죠. 기술적인 그러더라고요. 어려움은 없고 지금 보면은 KPS 같은 경우에는 뭐 인천시 앞서 말씀드린 인천시, 경기도, 광주 등에서 지금 KPS하고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그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지금 그 통합 할인권을 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한 가지 문제라고 본다라면은 이 정부에서는 이 KPS가 알뜰 교통카드의 연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알뜰 교통카드가 부산이 지금 한 5, 6만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가입자가. 그런데 동백패스는 지금 35만, 37만 명 되기 때문에 이 규모 자체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정부로서는 이 알뜰 교통카드 정도의 규모로 봤다가 이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원 지원에 대한 KPS 안에 이제 안 동백패스를 된다, 넣고 싶은데 네, 할 수가 근데 없네. 동백패스 네. 안에 KPS를 넣어야 되는 판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부로서는 재원 부담에 대한 실질적인 이런 고민이 그러네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은 정부에서는 좀 어려움을 좀 약간 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반드시 이 부분들이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개선되어서 많은 시민들이 조금은 좀 부담을 줄이는 방향에서 뭐 KPS나 동백패스를 이용할 수 했으면 하는 거죠. 예. 45,000원인데 그러니까요. 그거보다 더 써야지 이제 동백패스는 돌아오는데 그 사실은 이제 많이 못 쓰는 분들도 네. 많거든요. 사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동백패스 45,000원이 높습니다 사실. 높기 네.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그 금액을 좀 낮춘다라면 훨씬 더 더 많이. 많은 예. 분들이 이용하실 건데 지금의 45,000원은 대학생이라든가 저처럼 직장인들이 네. 매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부산경실련 도한영 사무처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갈치 아줌마 18,370.